자, 비만이 무서운 질병인 것은 다 아시죠? 그런데 몸무게도 나이 변화에 따라 적정 범위가 바뀝니다. 젊을 때는 약간 저체중에 가까운 정상 체중이 가장 좋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과체중 쪽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 체중 조절도 나이대별로 구분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0세 미만의 젊은 성인의 경우를 보죠. 10년 동안의 체중 변화가 관상동맥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본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 260만 명을 조사했어요. 비만도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경증 비만은 25 이상부터 30 미만, 중증 비만은 30 이상입니다. 경증 비만이 그대로 있으면 관상동맥 질환이 1.5배 더 잘 걸렸고, 중증 비만에서 체중을 못 줄이면 2배까지 올라갔어요. 뭐 이건 예상한 결과죠. 그런데 안 되겠다. 정신 차려서 중용의 범위로 내려가자 하고 몸무게를 줄였다면 10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만이었다가 각고의 노력으로 정상 체중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계속 비만에 머무른 사람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었습니다. 그 정도는 남자에서 23%, 여자에서 34%였어요. 반대로 정상 체중이었다가 비만으로 가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자 1.4배, 여자 1.3배로 심질환 위험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경우는요. 원래부터 정상 체중이면서 10년 동안 그 수치를 고이 잘 간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를 아예 어릴 때로 넘어가 보죠.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교수들은 45세 이후의 신부전 발생이 1990년대에 정점을 찍고 감소한 데 비해 18살에서 44살 사이의 젊은 성인에서는 오히려 50%나 증가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 연령대의 비만 환자들이 늘어난 것과 일치해서 나타난 현상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테보리 대학 연구진들은 8살 때의 비만도와 사춘기를 지난 후 20살 때의 체중이 어떻게 변화였는지 먼저 봤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신부전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남자아이 4만 명을 38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자, 8살 때 비만인데 사춘기를 지난 후에도 비만이다? 신부전 위험이 2.9배 올랐어요. 그런데 8살 때 정상 체중이었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비만이 되었다. 이 경우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신부전이 3.1배 더 잘 왔기 때문이에요. 흥미롭죠? 원래 나빴던 것보다 더 안 좋았어요. 그리고 8살 때 비만인데 사춘기 때 체중을 정상으로 되게 한 경우는 계속 정상 체중이었던 아이들과 마찬가지의 낮은 신부전 위험들을 보였습니다. 결국 사춘기 때의 체중 변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춘기 때의 비만도 증가는 커진 내장 지방을 반영합니다. 이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혈압을 올리면서 심장의 구조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연구들도 보면 아주 어렸을 때보다 특히 청소년기, 즉 사춘기의 비만이 성인 시기의 비만과 독립적으로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체중 관리는 어려서부터도 중요하지만 사춘기 시기 때 집중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과체중이면 당뇨가 잘 오겠죠.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이 6만 명을 조사한 내용을 봅시다. 어릴 때 체중이 많이 나가도 13세가 되기 전에 정상 체중으로 되돌려서 중용의 길로 잘 들어오면요. 30세에서 60세 때 당뇨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정상 체중을 어릴 때부터 유지했던 사람들과 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비만이면 그 사춘기가 마지노선 같아요. 이번엔 성인이 된 후에 체중 변화의 목표를 어떻게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20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 1천만 명을 4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입니다. 오랜 기간을 살펴보지는 않았네요. 자, 포인트는 체중 변화는 5%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범위가 중용이다. 줄거나 늘어나는 것 모두 좋지 않다입니다. 그리고 체중이 빠지는 것이 더 안 좋다. 기억해 주세요. 총 사망 위험 상승 정도는요. 15% 이상 체중이 빠지면 2.6배고요. 20% 이상 체중이 늘면 1.8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빼는 것이 아니야 하는데 5에서 한 10% 이상 체중이 빠진다. 그러면 암, 당뇨, 우울증이나 갑상선 항진증 같은 병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진료를 받으세요. 근데 지병이 없다 쳤을 때 체중 감소가 왜 건강을 해칠까요? 첫째, 체중 감소는 특히 노년층에서 근육 손실과 연관이 깊습니다. 둘째, 체중 감소는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유전자 손상과 관련이 있고 면역계 악화와도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체중이 늘어나면 왜 나쁠까요? 당뇨, 고혈압, 복부 비만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심혈관 질환, 암에 잘 걸리게 되겠죠. 참고로 되게 나이가 들면 체중이 늘어나죠. 즉 체중 증가는 자연스러운 노화 반응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체중 증가보다는 체중 감소가 더 병적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제껏 말씀드린 것은 일반 원칙이었고요. 특수한 경우들이 있겠죠. 나 너무 말랐는데 젊을 때 빨리 체중 좀 늘려야겠어. 이건 맞는 생각입니다. 미국인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21세 때 저체중인데 70대까지 15% 이상 체중을 늘린 경우 10%의 수명 연장이 있었어요. 노년기로 갈수록 정상에서 과체중이 중용 범위인데 만약 멸치에서 탈출하면 100세 건강에 도움이 되었죠. 반대로 50대 중년 이후에 체중을 좀 늘려야겠어 하면 어떨까요? 미국인 6만 명을 10년 동안의 체중 변화를 보고 이후 7년 동안의 사망 위험을 조사한 연구입니다. 55세 이상에서 저체중으로 빼빼로인 사람들이 정상 체중이 되고 싶다고 무리해서 10kg 이상 불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총 사망 위험이 1.7배 치솟았어요. 참고로 중년기 이후에 가장 좋은 것은 체중 변화가 2.5kg 이내로 안정된 경우였습니다. 아까 20대 때는 저체중인 경우 15% 이상 체중 늘려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체중이 적게 나가서 적정 범위로 살이 찌고 싶으면 최대한 일찍, 즉 40에서 50대가 되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반대로 가봅시다. 비만인 경우에서는 당연히 목표가 체중 감량이죠. 근데 아까 체중이 15% 이상 빠지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평균 나이 40대인 중국인 5,000명을 7년 동안 조사한 연구 보실게요. 역시나 체중이 15% 이상 감소하면 총 사망 위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세분화해서 목표를 가지고 일부러 체중을 줄인 경우와 심혈관 질환, 암 같은 지병이 없는 경우 두 가지를 살펴보았더니 말이죠. 이때는 수명에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즉 건강한데 비만이다. 그럼 중년식이라도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체중을 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만인 경우에 감량하시겠다고 하면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덴마크 사람 10,000명을 조사한 것인데요. 과체중인 경우에서 운동을 하다가 안 해버린 상태에서 체중을 빼면 일찍 죽을 확률이 80% 정도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운동을 안 하다가 열심히 하면서 체중을 빼면 괜찮았고요. 자, 정리해 봅시다. 첫째, 어릴 때 비만이다? 그럼 적어도 사춘기 때는 정상으로 돼야 합니다. 둘째, 가장 좋은 것은 젊은 시절부터 정상 체중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체중 변화가 5% 이내로 되게 중용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저체중이라면 20, 30대 때 빨리 정상 체중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넷째, 비만인 경우에서는 체중을 빼는 것이 확실히 맞고 이때 운동도 꼭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중 관리, 중용이 가장 필요한 대표적인 항목이죠. 자, 언젠가 구체적인 관리법들을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체중 목표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체중의 중용 잘 지키시고 조절하셔야 되면 지금 당장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살루스.